그 다음 해볼 내용은요,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는데 그 휴대전화를 구동하게 해주는 그 배터리, 그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입니다.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제 기억에 1970년대인가 그때 처음 이제 컨셉이 개발이 됐었는데, 그 덕에 바로 작년 그 노벨 화학상이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였죠. 그래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 수업에 아주 강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에서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바로 리튬 옥시전 배터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넘어서는 또 리튬 옥시전 배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할 문제는 바로 파트 4입니다.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문제는 나눠드렸던 교재 중에 그 단기 특강 파트 4번일 겁니다. 파트 4에 거기 보시면은 23페이지에 29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 문제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문제는 언제 나왔었냐면요, 바로 조금 옛날에 나온 문제긴 한데 2006년에 이 뭐냐면은 정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재밌는 게 특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왜 뭐시기냐 해외 하여튼 2006년에 정시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은 수시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정시에서도 이런 면접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 기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기출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 서울대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예전에 냈던 기출 문제를 돌려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작년에 나온 기출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도 사실은 2006년에 나왔던 게 돌고 돌아서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한 10년 전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 등을 사실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우선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우선 첫 번째, 자, 방전 과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전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외부로 나오는 그런 상황을 방전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저기 리튬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뭐를 준비하냐면 바로 요거를 준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래파이트란 말 알죠? 바로 우리말로 뭐예요? 흑연이라고 하는 건데, 그 흑연은 층상물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층상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판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층상물질이라고 하는데, 흑연이 그런 역할을 하죠. 이때 그 흑연에 리튬이라고 하는 요 알칼리 금속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쇽 끼워 놓은 물질,
얘를 가지고 뭐를 이용한다? 바로 산화전극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흑연에 그 판과 판 사이에 리튬 원자를 이런 식으로 끼워 넣은 이런 녀석을 뭐로 만든다? 산화전극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뭘 준비하냐면 바로 전해질 유기 액체 용액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온이 잘 존재할 수 있는 용액인데 중요한 거는 유기 액체라는 거. 뭐가 되면 안 되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용액은 절대로 안 됩니다. 수용액은 안 되고 이제 유기물인 액체인 곳에 기존에 어떤 이온들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P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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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존의 리튬 플러스, 리튬 플러스, 리튬 플러스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지금 똑같죠. 전하량이 유지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이온들이 녹아있는 유기 액체 용액이 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좀 독특한 녀석인데 바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코발트 3 플러스, 리튬 1 플러스, 코발트 3 플러스, 리튬 1 플러스. 이렇게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코발트 리튬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4 플러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에 코발트 3 플러스, 리튬 플러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리튬 1-X, 그 다음에 코발트 옥시전 증상 물질입니다.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환원전극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녀석의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우선 여기서 잠깐 하나 알아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환원전극의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우선 저기서 1, 이 코발트 산화수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코발트는 우선 전자 배치가 스티부크망페코 27번이에요. 그래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18번 알곤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3D 7 4S2 스티부크망페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코발트의 전자 배치인데 이 코발트는 재밌게도 코발트 3가 플러스라고 하면 이 녀석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3개 떼니까 3D6, 그 다음 코발트 4가 플러스 라고 하면 전자를 4개 떼니까는 3D5,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코발트는 이렇게 3가하고 4가가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4가가 자주 나타나진 않는데 아주 희박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2가 3가가 많고 4가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는 이 코발트 4가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보시다시피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의 산화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튬, 코발트 그리고 산소구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에서 산소라고 하는 건 항상 산화수가 2-죠.
E 마이너스. 그러면 E 마이너스가 두 개면 리튬하고 코발트가 각각 산화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리튬은 알칼리 금속이니까 언제나 1 플러스고 그 다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전체가 4 마이너스니까 얘가 3 플러스가 되면 이 녀석은 온전한 전기적 중성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 있는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녀석에서 일부의 코발트 보시다시피 일부의 아이고 여기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왜냐면 일부의 코발트 3가가 코발트 4가가 되고 그 덕에 리튬 플러스가 일부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자,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산소 2개가 만들어지는 4-를 얘가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가 4-를 중화시키는 상황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도 여기에 있는 그래파이트 흑연처럼 층상 물질이에요. 이 층상이라고 한 어딘가에 산소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 건데 산소가 박혀 있는 결정 구조까지 제가 다 그리진 못해서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에 산소 2-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걸 중화시키기 위한 코발트 3가와 리튬 1가가 이런 식으로 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가와 1가가 이 산소 2-의 전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코발트가 3가가 아니라 4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전하가 더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리튬이 빠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의 물질을 리튬 1-X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기본 구조는 요건데 거기서 리튬이 몇 개 빠져 있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한 녀석이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의 환원 전극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거 쓰셨죠?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외부로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에고. 자, 외부 회로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두고요. 자, 외부의 전기기구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휴대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딱 세팅을 하고 스위치 온 하는 거예요. 스위치 온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저기에 있는 이 리튬. 자, 두 번째 알칼리 금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산화가 되죠. 그래서 왜 뭐 이런 식의 이제 주기율표 뭐에서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쪽 혹은 뭐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그런 애들이 바로 알칼리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이온화,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산화가 상대적으로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자 상태의 리튬이
지금 정기적으로 중성이겠지만 이 스위치가 ON 하게 되면 리튬 1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어놓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그 다음 방정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얘를 이제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환원 전국도 한번 써볼게요. 다음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그다음 이 녀석을 좀 마킹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여기 있는 구경구 이온들 PF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리튬 플러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이제 온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리튬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빠져나오면서 제가 뭐로 바뀌냐면 산화가 돼서 리튬 1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중성인계 리튬 1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하나 생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 하나가 외부 회로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외부 회로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보시다시피 전자를 생성해내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전자를 생성하는 극을 무슨 극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건 그 전자가 소모가 될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자가 소모되는 극을 물리학에서 플러스 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산화 전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환원 전극이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튬이 0가에서 1 플러스가 되면서 생성된 전자가 환원 전극에 도달하고 이 전자가 이제 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칭상 물질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전자는 플러스 입자 좋아하겠죠. 그럼 이 전자는 어느 플러스 입자를 가장 좋아하겠어요?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코발트 4가에 가장 강력하게 끌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인력에 의해서 코발트 4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3가나 1가보다는 4가가 더 정전기 인력이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코발트 3가, 4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는 코발트 3가로 환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화 전극에서는 리튬이 산화를 하는 거고 환원 전극에서는 코발트 4가가 환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 4가, 코발트 3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환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극은 3가, 1가, 3가, 1가에 4가 플러스가 돼야 4가 플러스가 돼야 전체적으로 전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가 4가 플러스다가 였다가 3가가 돼버리면 양전하가 하나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전해질 용액 중에 있었던 요 리튬 양이온 하나가
이 리튬 양이온 하나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던 녀석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여기를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나타나는 방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이클에 전자가 돌게 된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전자가 돌기 전에도 양이온 세계, 음이온 세계의 전해질 내에서는 전하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근데 전자가 한 바퀴를 돌아도 양이온 세계, 음이온 세계의 전하 균형이 여기서 항상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이렇게 전자 이동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코발트 4가가 모두 다 코발트 3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코발트 4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군데 있었던 코발트 4가가 전부 다 코발트 3가로 환원이 될 때까지 여기에는 리튬이 계속 쪽쪽쪽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방전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충전 과정.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항상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 충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저 방전 과정의 역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요렇게 진행이 되면서 전자가 이동해서 외부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역과정은 거꾸로 여기다가 플러스극, 여기다가 마이너스극을 억지로 걸어서 여기서 산화를 강제로 시키고 여기서 환원을 강제로 시켜서 이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방전 과정의 역과정이 충전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또 시험에 억수로 잘 나오는 거. 바로 세 번째, 여기에 있는 전해질 용액 속에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물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면 그럼 왜 물이란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온들이 이온화돼 있어야 이게 배터리가 구동될 수 있거든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보통 이온들은 수용액 중에 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용액의 용매를 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경우 이 용액을 보시다시피 수용액을 물로 사용하면 굉장히 곤란한데 바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저 리튬 염가가 물을 만나면 바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수소 기체는 아시다시피 뭐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절대 임의로 분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전화기를 만약에 뜯을 일이 있다면요, 뭐 뜯을 일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뜯으시면 그 안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실제로 아주 그 튼튼한 플라스틱 패킹으로 완전히 패킹이 돼 있어요. 외부에 수증기가 같은 것들도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 일부가 찢어져서 수증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의 반응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떨어뜨리고 충격을 가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패킹이 찢어지면서 그쪽으로 수증기가 들어가고 이런 식의 수소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만들어진 수소기체가 그 내부에 차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대전화를 자꾸 떨어뜨리면 내부에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내부의 수소기체에 의한 부피 팽창에 의해서 이 휴대전화가 약간 부어요. 액정이 뜨면서 이게 부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액정이 이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품을 교환해서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쓰다가 여기 휴대전화가 이렇게 말랑말랑 부풀게 되면 안쪽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파손이 돼서 물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수증기가 들어갔겠죠. 수증기가 들어갔고 내부에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종종 그래서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알려져 있는 유기용매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분자 혹은 요런 분자 등이 여기서 사용하는 액체 용매가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을 쓰지 않고 이런 식의 극성이 상당히 큰 유기용매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온들이 녹아 있을 수 있게. 그리고 얘네들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리튬과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단기 과정으로 수업을 해보았지만 뭐 참 욕심이 앞서네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기간이 짧아서 제 욕심만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 준비를 좀 공부를 좀 더 하시려면 기존에 제대로 된 전체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맛을 좀 보시고요. 괜찮다 싶으시면 전체 강의를 수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게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좀 최대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시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카톡을 통해서라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